인천 하늘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싸이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고의 다양한 전형들에 대해서 분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 그리고 각 전형별 구체적인 전형 방식, 그리고 그 외에 자주 질문하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싸이엠에서는 그간 국제고, 또 자사고, 그리고 특목고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입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늘고 입시 속속들이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입니다. 인천 하늘고 모집 인원의 정원 내 모집으로서는 5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인재, 지역인재, 그리고 인천지역전형, 전국전형, 사회통합전형, 이와 같이 5가지의 정원 내 전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국에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전국전형,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임에 분명한데 전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집하는 인원은 25명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인천 지역 전형 기준으로 해서 모집 인원이 30명으로 5명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들에게 보다 더 많은 인원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25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인천 지역에서만 30명을 모집하고 있는 만큼 인천 지역이 특성이 강한 그와 같은 자사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역 자사고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에서 모집하는 만큼 전국 자사고임에 전사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특별한 그와 같은 또 전형들이 있습니다. 하늘인재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여기서 하늘인재와 지역인재의 공통적인 특징은 공항 인근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공항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지역 주민 자녀는 40명 모집으로 지역인재로 선발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결합돼 가지고 공항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인천 공항 종사자 자녀인 경우, 흔히 인국공이라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종사자 자녀,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을 무려 85명이나 선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인천국제공항 인국공에 대해서 많은 그와 같은 배려를 해주고 있는 그와 같은 전형이 하늘인재 전형입니다. 무려 전국 단위 전형보다 3배 이상으로 더 많습니다. 그 외에 사회통합 전형이 45명, 이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인재 전형이 85명으로 가장 많고,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이 40명대, 인천 지역이 30명,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기준으로는 25명의 소수 인원만을 모집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25명에 대해서 자격을 주기 때문에 인천 하늘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로 분류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모집 정원의 정원 내를 봤는데, 이제 정원 외 전형들이 있습니다. 정원 외 전형으로 어떠한 전형이 있냐면은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 유공자 자녀가 있고, 특례 전형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 전형이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6명 이내로 모집하고 있고, 재외국민 특례 입학 대상자 4명입니다. 재외국민 자격에 부모님들이 해당돼야 되고, 여기에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형으로 16명의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인원에 대한 과연 자격이 되느냐,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세부적으로, 즉 보다 더 조건이 까다로운 기준으로 자격이 되면은 그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원자는 한 가지 전형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수 지원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늘인재 전형은 운항 승무원 및 객실 승무원 자녀는 지원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유리하다 그랬습니다. 인천공항 근처에 거주하면서,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 종사자인 경우에, 그것이 하늘인재 전형인데, 다만 운항 승무원이라든지 객실 승무원 자녀는 해당이 안 된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외에 사회통합전형 관련되는 부분 것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라든지 명확한 자신에 해당하는 여부를 꼭 확인을 해서 사회통합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분 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하늘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 지원자가 모집 인원에 미달일 경우에는 인천 지역에서 충원합니다. 즉 하늘인재 전형이 조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공항 인근에 거주해야 되고 그리고 인국공 종사자여야 되죠. 지역인재 전형은 공항 인근에만 거주하면 되죠. 자,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미달일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천 지역 전형, 즉 광역 전형에서 충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통합 전형은 기균에서 50%를 선발을 하고 기균에서 50%를 다 충원 못했을 때 사회 다양성 전형에서 충원한다. 요 관련되는 것은 구체적인 부분 거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거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전국 전형에서 이 전국은 인천광역시 이외의 국내 거주 주민 자녀를 말한다. 자, 여기서 전국 전형 25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25명은 인천광역시 이외의 국내 거주 주민 자녀를 말한다. 즉 바로 인천 지역 전형에서 이와 같은 전형과 구별되어지는 전국 전형이기 때문에 인천 지역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그와 같은 대상으로 했을 때 전국 전형이다. 사회 다양성 전형은 전국 사회 다양성 전형에서 말하는 전국은 인천광역시를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국 전형에서는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자녀고 사회 다양성 전형에서 말하는 전국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해당되는 그와 같은 주민들 또 자녀들은 주의를 해서 준비를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특례, 재외국민 특례 대상자 부분이죠. 수월한 입학 전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전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례 입학 대상자의 입학 전형이 수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인천 하늘고에 와서 수업을 받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면은 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안 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외국인 전형의 경우에 면접과 자소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성적 증명서, 즉 트랜스크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거보다는 인터뷰와 그리고 에세이를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데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면접 방법과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이 우선된다. 이런 점들 여러분이 알고서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서부터 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 방법입니다. 하늘고 전형 방법에 대해서 1단계에서의 그와 같은 전형 요소가 무엇이고 그리고 1단계를 통과하면은 대개 2배수 정도입니다. 2배수를 통과하면은 2단계 전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2단계에서 최종적인 합격자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의 전형 요소가 무엇이고 2단계 전형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전형 요소는 무엇일까요? 1단계 전형 요소는 중학교 때의 교과 성적입니다. 주로 중2, 중3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교과 성적과 출결을 반영하는데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반영하되 출결을 기준으로 해서 결석 있는 경우에 결석에 대해서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1단계 전형 요소가 구성되어짐에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2단계 전형 요소는 무엇일까요? 2단계 전형 요소는 다름 아닌 1단계 성적과 그리고 면접입니다. 1단계에서 보통 2배수를 모집한 후에 그 1단계 성적을 역시 포함하고 그리고 면접입니다. 1단계의 비중과 면접 비중을 봤었을 때 1단계 성적이 4분의 3 정도 차지하고 면접이 4분의 1 정도의 그와 같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다만 여기서 1단계 성적이 4분의 3일지라고 하더라도 1단계 성적을 통과한 학생들의 성적이 많은 편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2단계에서는 면접에서 좌우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2단계 면접은 하늘고 입학의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고 전형의 구체적인 방식 바로 전달 드리면은 1단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원의 2배수를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데 총 240점 만점으로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합니다. 여기에 출결 점수는 감점입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에서 얼마가 빠지느냐 결석에 따른 감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즉 교과 240점에다가 면접이 80점이 추가되어집니다. 그럼 총 만점은 320점 만점이 되겠죠. 32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1단계 성적 240점이니까 320점 중에 240점 즉 75%에 해당하고 그리고 80점이 면접이 전체의 25%입니다. 비율로 보면은 3대 1의 비율입니다. 즉 4분의 3이 1단계 성적이고 4분의 1이 면접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면접은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1단계 성적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늘고 전형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부모님들은 궁금해합니다. 과연 우리 애가 1단계 를 통과할 수 있을지 1단계 전형이 무엇인지 또 2단계 마지막 단계 면접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와 같은 부분 거에 대해서 특히 1단계에서는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을 학부모님들이 어려워합니다. 출결 감점은 어떻게 하는지 2단계 면접 내용과 방식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전형 요소는 말씀드렸듯이 교과 성적에서 출결 점수를 바로 마이너스 방식으로 즉 감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출결에서 마이너스 감점을 당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학교 생활에 충실하는 것과 같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1단계 교과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바로 교과 성적 240점 산출 방식입니다. 반영 교과는 2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입니다. 즉 1학년 성적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5개 과목의 교과 성적만 반영됩니다. 그 외의 과목들은 반영이 안 되죠. 반영 비율은 국어 40, 수학 60, 영어 60, 과학 40, 사회 40 이것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총 240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수학과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120점으로 절반입니다. 그리고 국어, 과학, 사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3과목 40점 기준으로 역시 120점 절반에 해당하는 거죠. 영어, 수학은 2과목임에도 절반이고 국어, 과학, 사회는 3과목을 합쳐서 절반입니다. 그리고 가중치는 2학년 때 40%, 3학년 때 60% 성적으로 반영됩니다. 구체적으로 교과 성적 240점 어떻게 점수가 체결되어지느냐 각 학생부를 가져왔을 때 제가 직접 상담을 통해 가지고서 점수 산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2학년 때 성적보다는 3학년 때 성적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어, 과학, 사회 성적보다는 영어, 수학 성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기준으로 선발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은 수식 계산으로 과목 성취도 점수라는 것을 과목에다가 곱하고 그리고 학기별 가중치 이 부분 것을 감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산을 하면은 교과 성적이 산출됩니다. 무엇보다도 과목 성취도 점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은 다음 공식에 의거해서 산출되는데 일단은 성취도가 A면은 4를 줍니다. B는 3.5, C는 2.5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취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4냐 3.5냐 이와 같이 자기의 교과 성적의 점수를 받으면은 과목별, 학기별 가중치, 과목별, 학기별 이 가중치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학기별 가중치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5과목에 대해서 교과 성적에 예를 들어서 4점이든 3.5든 성취도에 따른 걸 받았으면은 이 부분 것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목 성취도 점수 예를 들어서 A를 받았다 그러면은 4점인데 국어에다가는 2를 곱하고 수학에다가는 3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3학년 때 A를 받았다 국어 그때는 4점에다가 3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모든 과목이 다 A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해서 4점이 되고 2학년 1, 2학기 성적은 4 곱하기 2 플러스 4 곱하기 3 플러스 4 곱하기 3 플러스 4 곱하기 2 플러스 4 곱하기 2 이게 2학년 전체 성적이고 그리고 역시 3학년 때도 올 A를 받았다. 그럼 4 곱하기 3, 4 곱하기 4.5, 4 곱하기 4.5, 4 곱하기 3, 4 곱하기 3. 이 모든 것을 다 합산하면은 전체 점수 240점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과 성적 산출 방식입니다. 4.0이 아니라 3.5나 2.5가 있으면 아무래도 240점보다는 점수가 낮아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쉽게끔 설명드리면은 우선 성취도가 학교 성적부,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오기 때문에 그 성취도에 해당하는 그 점수 이것이 이미 하늘고 기준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A는 4.0, B는 3.5. 보통 C 맞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4.0 맞았느냐, 3.5냐 이 정도 차이죠. A와 B의 급간 격차가 0.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C를 맞으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0.5가 아니라 무려 1.0이 떨어지고요. 만약에 D가 있다 그러면은 C와 D의 급간 차이는 무려 1.5가 됩니다. A와 D의 급간 차이는 무려 3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 보면은 대개 A, B 이와 같은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부를 성적을 산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각각의 그와 같은 교과목들의 2학년 가중치를 곱해주고 그리고 3학년 가중치를 곱해주고 이것을 전체 합산한다. 그렇게 했었을 때 24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교과 성적이 산출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 성적 부분 걸 봤으면은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출결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요 부분 것은 하늘고만의 어떤 특성이에요. 지원자가 선택한 한 개 성적에 대해서 성취도를 1단계 높여서 처리한다. 2학년, 3학년 전학기 중에서 한 과목입니다. 이것은 특정 과목이 좀 낮은 경우 그 과목을 선택을 해서 성취도를 한 단계 높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내신 성적 중 2학년 2학기 국어 성취도 B를 선택하는 경우는 A로 변경 처리된다. 혹시나 C가 있는 학생은 무조건 그 과목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C를 B로 올려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B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0.5가 올라가지만 여기서는 1.0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영하는 교과 중에서 낮은 것을 무조건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취도가 1단계 올라갔을 때 C에서 B로 올라가면은 1.0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D에 만약에 D가 있다 그러면은 D에서 C로 올리면은 1.5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낮은 성적 부분 것의 한 개 성적을 선택해서 성취도를 1단계 높여 처리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좀 독창적인 그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그 외에 일부 학기가 없을 때 뭐 관련한 부분들이죠. 특히 해외에서 들어왔었을 때 이런 부분인데 한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학기 성적을 반영하고 한 학년 전체가 없을 때는 다른 학년의 성적을 반영하고
한 개 학기 성적만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을 100% 환산하여 반영한다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어서 출결 점수 부분입니다. 출결 점수는 미인정 결석 곱하기 마이너스 1.0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출결은 1, 2, 3학년 전체를 합산해서 반영하는데 결석 일수가 며칠이냐에 따라서 1점씩 이렇게 감산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는 요거는 3분의 1씩입니다. 즉 마이너스 0.3333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세 개를 묶어 가지고서 마이너스 1.0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2회 이하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0.333이니까 0.666 이렇게 해서 감산을 하느냐, 계산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렇게 감산은 안 합니다. 즉 세 개를 묶어 가지고 마이너스 1.0으로만 감산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점 기준으로 해서는 버려버린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서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드디어 이제 1단계 2배수에 합격하면 여러분들은 2단계 최종 선발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플러스 면접입니다. 네, 1단계 점수 확인 드렸습니다. 바로 전체 기준으로 240점. 그리고 면접 점수가 80점. 그래서 전체 총점은 320점 만점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기준으로 해서 2단계 전형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단계 최종 평가는 말씀드렸듯이 1단계 240과 면접 80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는데, 면접 전체의 그와 같은 비중은 4분의 1에 해당하고 1단계 성적이 4분의 3에 해당합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에서는 면접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면접 점수는 어떻게 산출하고 그리고 면접 대비는 어떻게 하느냐 부분인데, 면접 대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그와 같은 방식은 별도의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면접 점수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는 이 부분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및 진로계획, 독서활동, 핵심 인성 요소가 반영된 중학교에서의 활동을 분석하여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잠재력, 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게 자기주도 학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면접 방식은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록, 즉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을 실시하고 제출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는데, 그 항목별 점수가 바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60점이고 인성 영역이 20점입니다. 80점 중에서 4분의 3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고 인성이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총점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환산해 드리겠습니다. 총점 기준으로 면접이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 4분의 1 기준으로 해서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이 4분의 1 기준으로 인성이 여기서의 다시 4분의 1에 해당하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 4분의 3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은 전체 기준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16분의 3에 해당하고, 그리고 인성 영역은 16분의 1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그러면 16분의 12가 바로 1단계 전형, 즉 학생부 교과와 출결이죠. 그래서 전체 기준으로 보면은 16분의 12가 1단계 성적,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영역 면접이 16분의 3, 그리고 인성 영역이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자, 동점자 처리 기준입니다. 내가 동점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동점자에 해당 안 되더라도 하늘고에서 무엇을 중요시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면접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단계 성적입니다. 만약에 1단계 성적도 같았다 그러면은 역시 다음 또 면접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주도 학습이 우선이고 인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전형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경쟁률은 어떻게 되느냐? 인천 하늘고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쟁률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인천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광역 기준이랑 그리고 인천시를 제외한 전국 단위 자사고 전사고로서의 25명을 모집하는 이제 그 인원이랑 인천시를 기준으로 해서 모집하는 인원에 대해서 경쟁률 추이를 분석한 것입니다. 네. 2016년서부터 2017년까지는 6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다가 2018, 19, 20, 21 그리고 22년까지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3점대에서 2022년에 2021년까지 계속 3점대를 보이다가 3.9, 3.27, 3.72, 3.03 이렇게 보이다가 2022년에는 4점대가 됐습니다. 무려 4.33대 1. 그래서 2022년에 획기적으로 경쟁률이 무려 1포인트나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입학 경쟁률입니다. 한때는 굉장했었죠. 2016, 17년에 11대 1, 무려 8.68대 1. 그 다음에 2018년에 6.6대 1. 그렇게 되던 것이 2019년 이후로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3.68대 1, 2020년 3.16대 1, 그리고 다시 2021년 3.68대 1, 2022년 3.72대 1. 어쩌면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019년서부터 2022년 사이에는 광역과 전국이 계속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에는 경쟁률이 셌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는 단위가 더 경쟁률이 셌습니다. 2021년에는 다시 3.68대 1이었죠. 바로 경쟁률이 더 셌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 경쟁률이 4점대가 됨으로써 계속 크로스가 이루어지면서 2022년에 와 같은 경쟁률이 더 높았다. 아주 좀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023년에는 아무래도 경쟁률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똑같이 또 크로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음 전형입니다. 이제는 공항 관련한 그와 같은 배려 전형으로서 두 개 전형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 지역 지역 인재로서 인천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그와 같은 자녀들 기준이고, 그러면서도 인천국제공항 종사자에 해당하는 하늘인재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인재는 워낙 많게 모집하고 있고 정원도 많고 또 그 대상이 적기 때문에 1대1을 채우기가 힘들었어요. 다만 2022년 경우에만 1.19대 1. 대부분 공항 종사자 자녀들은 원서 넣으면은 1단계 통과합니다. 그리고 또 면접 봐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겠죠. 왜? 그만큼 경쟁률이 낮기 때문이죠.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공항 인근 거주자, 즉 인천국제공항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공항 근처 인근에 거주하는 그와 같은 자녀들 기준으로 해서 경쟁률이 한때는 2대 1에 가까웠어요. 그러다가 1점대 중반을 형성하다가 그 다음에 1점대 초반으로 하락하다가 다시 1점대 중반으로 작년에 회복을 했는데 금년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2022년도 보면은 0.88대 1이었어요. 결국은 정원을 못 채웠죠.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인천광역에서 이쪽 정원을 채우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항 관련 배려 전형은 경쟁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자녀들은 무조건 이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항 관련 배려 전형에 이어서 사회 통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통합 전형은
바로 이 도표에 해당하는 이제 그 대상자들인데 1.7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가 2017년까지 그 다음에 한때 1대 1 그리고 그 다음에 1.48대 1, 0.99대 1, 1.24대 1, 2022년에 1.40대 1 이와 같은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사회통합전형은 하늘인재 전형보다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항 인근 거주 지역 인재보다는 사실은 좀 유리했어요. 왜냐면은 이 도표를 보면은 주황색이 지역 인재인데 지역 인재보다는 밑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 왔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사회 통합 전형이 경쟁률이 하늘 인재라든지 또 지역 인재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 통합 전형이 반드시 경쟁률이 낮다라는 그와 같은 부분 거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하늘 인재는 가장 많은 그와 같은 이 조건을 달고 있으니까 경쟁률이 낮았지만은 사회 통합 전형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하늘 인재 전형보다는 높고 그리고 지역 인재 공항 인근 거주 지역 인재보다는 낮았지만은 최근에는 가장 높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전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전히 최근 기준으로 봤었을 때 바로 하늘 인재, 지역 인재보다는 전국 단위 전형 그리고 또 인천 지역 광역 단위 전형이 역시 3대 1, 4대 1 가까이 되고 있다. 지금 요 노란색이 바로 전국 단위 전형입니다. 반면에 인천 지역 광역 단위 전형이 요 회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의 편차가 있었어요. 전국 단위가 굉장히 높고 광역 단위가 좀 부담이 좀 덜했는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경쟁률은 셌지만은 근데 지금은 별로 경쟁률 차이가 없습니다. 그 외에 지역 배려 즉 공항 종사자라든지 또 공항 인근 거주 그 다음에 사회 통합 전형은 전국 단위 전형과 그리고 광역 단위 전형에 비해서는 훨씬 부드러운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쟁률에 대해서 전달드렸고 마지막으로 전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비슷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2022년 이후로는 예전에 2020년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인천공항 종사자 자격심의 서류 제출이 빠릅니다. 요거는 11월 초중순입니다. 보통 11월 중순에. 왜냐하면 이것은 조건이 자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 거 서류 제출을 먼저 받고 자격이 확인되면은 이 12월 초중순에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역시 서류 제출도 같은 기간 중에 이루어집니다. 1단계 합격자를 기준으로 해서 12월 중순에 발표되고 그리고 2단계 자소서라든지 이와 같은 서류를 입력하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2단계까지 서류 검토가 확인된 다음에 12월 말쯤에 가서 결정적인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1월 달에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일정 부분 거 여러분들이 확인되었으면은 이 일정에 맞게끔 제대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늘고 입시 설명의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하늘고의 입시 성적만큼은 정말 전국 단위 자사고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 만큼 자신의 그와 같은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자격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신의 고등학교 캠퍼스 라이프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